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MBC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해와 또 노사분기로 우리는 무척 어수선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8월을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주말에 엄청난 비극이 우리를 또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유아원과 공예품 제조 공장을 경영하면서 거액의 빚을 진 40대 여인이 어린이 31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박순자 여인은 대전시 중구에서 민속 공예품 제조업체인 오대양이라는 회사 대표이고 또 유아원을 경영하는 한편 200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70여억 원을 사채까지 빌어서 쓰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평소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행세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을 연결해서 이 박 여인의 행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네. 이 대전에서 박 여인이 했던 그 행적이라든가 여태까지 그 비리 사실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채권자에 대한 단순 폭행으로 시작된 오대양 사건은 지난 24일 경찰 조사 도중에 졸도해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대표 박순자 여인과 아들인 전무이사 이영호 씨, 직원 유가원생 등 150여 명이 행방을 감추고 채권자들이 속출하면서 더욱 확대됐습니다. 박 여인은 220여 명의 채권자에게 모두 72억여 원의 사채를 빌어 쓴 것을 비롯해서 조직 구성원과 유가원 등 특수시설 모두를 선전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먼저 박순자 여인의 사기 행각과 경찰 수사 상황을 신원식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충남경찰국은 지난 24일 채권자를 집단 폭행한 대전시 중구가수원동 주식회사 오대양의 직원 13명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사건 직후 달아난 회사 대표 48살 박순자 씨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어 쓴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펴왔습니다. 구속된 주식회사 오대양 직원 34살 김도연 씨 등 13명은 충남 부여군 양화면에 사는 52살 이모 씨가 회사 측에 빌려준 돈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지난 16일 이 씨와 이 씨의 부인 그리고 운전사 등을 회사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늘까지 경찰에 신고된 주식회사 오대양의 채권자는 220여 명의 피해액은 71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경찰은 채권자가 늘어나자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단순 폭행 사건에서 거액 사기 사건으로 보고 달아난 회사 대표 박 여인 등의 소재 파악 수사를 펴왔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인 지난 25일에는 주식회사 오대양 직원 등 150여 명이 모두 자취를 감춰 이 사건의 의혹을 더욱 짙게 했는데 경찰은 어제 이들 가운데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삼인동 농장에 숨어있던 49명을 데려와 귀가 조치시키거나 수용시설에 보호하면서 수사를 펴왔으나 모두가 입을 열지 않아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 박 씨는 회사 직원과 채권자 자녀들을 집단 수용시켜 생활하고 있는 육아원과 학사, 양로원 등을 자신이 사회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새로운 채권자들이 신용을 갖도록 위장하는 한편 빌린 돈의 이자는 제때 지급해줘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끌어들인 것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사와 육아원 등에서는 개인 생활은 일체 허용되지 않아 외출 후에는 각자 상대방의 행적을 일일이 보고해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고 잘못에 대해서는 집단 구타가 자행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오대양과 32명의 사망자 가운데 4명이 남자 어린이 그리고 나머지 28명은 여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박 여인의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 사건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오늘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해서 전화 상태가 무척 고르질 못합니다. 제대로 연결이 되는 즉시 여러분들께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가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이 사건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당과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8인 정치회담 17차 회의를 열어서 막바지 개헌절충을 계속하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이 시간 현재 회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양당은 각각 당내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정리한 입장을 토대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으나 처벌과 보안 처분의 요건 문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인정 여부, 선거 연령, 그리고 근로자의 이익 균점권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당 대표들은 오늘 밤 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하고 오늘 완전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휴일인 내일도 협상을 갖는 등 총재회담 전까지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은 총재회담으로 개헌 협상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가 사건 현장으로 직접 연결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인용 기자를 연결을 해서 박순자 여인 집단 피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인용 기자. 네, 이인용입니다. 네네. 지금 그 전화 상태는 그렇게 고른 편이 아닙니다만은 사건 현장이 언제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사건 현장은요,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일이 산 20 신흥부락입니다. 이 신흥부락에 완구와 공예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오대양의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사고가 발견된 것은 완구 공예품 제조회사인 이 오대양의 사장인 박순자 씨의 남편인 이기정 씨가 이 부인 박순자 씨가 지난 25일부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행방불명된 그 박여인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장에 도착해서 공장 그 구내 식당에 천장이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장을 뜯고 위로 올라가 보니까 시체 32구가 이리저리 엉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인용 기자. 예. 사건 현장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까? 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감식반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헝겊 끝으로 목이 졸렸고 또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입과 코에는 화장지가 막혀 있어서 이것은 타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한 명은 옷을 벗은 채 목을 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조사를 하고 자신은 자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장 주변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헝겊과 화장지, 고무장갑 그리고 약병 등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에는 또 이불이 덮여 있었고 대부분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서 극약이 사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조사를 한 사람이 극약이나 다른 마취제 같은 약을 사용해서 정신을 이렇게 한 뒤에 그리고 헝겊이나 고무장갑 등을 사용해서 목을 졸라 죽인 것이 아닌가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끔찍한 그런 내용인데 대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연령 분포가? 어린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숨진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30대, 40대 불황아풍의 사람들로 보이는데요. 네. 머리가 짧고 또 이 영양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이는 마른 체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보면은 천장에서 3m의 거리를 두고 한 곳에 13명 또 다른 한 곳에 19명이 시체가 서로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린이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오대양의 사장인 이 박순자 씨의 아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남자하고 여자는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들어온 걸로 봐서는 남자가 4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리고 32명을 성별로 보면은 남자가 4, 그리고 여자가 28명인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말이죠. 예. 오대양 식당이라는 곳이죠. 거기가 이인용 기자. 여보세요? 네. 예, 전화 감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대양 식당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과연 그곳이 어떤 곳인데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상당히 궁금점이 갑니다. 주변 환경이 어떤 곳입니까? 예, 우선 사건의 배경이 될 만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대양은 완구와 공예품 제조회사입니다. 네. 그러나 이 오대양은 완구 공예품 제조회사 외에도 유아원과 양로원도 아울러 경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대양 사장 박순자 씨는 최근 부채가 거의 70억 원에 이르러서 채권자들로부터 상당히 채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박순자 씨가 채권자들을 피해서 공장의 직원들, 사무 직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도피해와서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박순자 씨가 나머지 사람들을 살해하고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권복경 치안본부장도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지금 계속 경찰에서는요. 네. 경기도경국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현장에 설치했습니다. 네. 현재 활발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현장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아주 기본적인 수사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이 근처 정화콘도라고 하는 곳으로 수사본부를 옮겨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의 이 박순자 여인은 대전시 중구에서 민속공예품 제조업체인 오대양이라는 회사 대표이고 또 유아원을 경영하는 한편 200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무려 70여억 원을 사채까지 빌어서 쓰기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또 평소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도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대전문화방송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김원태 기자가 이 박 여인의 행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주식회사 오대양과 학생들을 수용해온 학사원, 육아원은 어떤 곳이며 박순자 여인은 누구인가를 정운기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숨진 박 여인은 그동안 대전에서 주식회사 오대양과 기숙사인 학사와 유아원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거액의 사채를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대전시 중구 가수원동에 있는 주식회사 오대양은 지난 84년 5월 공예품 제조업체로 출발했으나 지금까지 업종을 서너 차례나 바꾸는 등 경영이 부실했습니다. 오대양은 올해 100만 불의 수출 목표 중 20여만 불의 수출에 그쳤는데 그나마 세 채의 공장도 임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그마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을 지탱해 나가기가 조그마한 월급 생활로 벅차고 또 돈을 쓸 때가 어머니가 참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돈을 쓸 때가 생겨서 도저히 내 월급으로서는 감당을 못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당분간 맡기두기로 결심하고 그걸 빌려주는 겁니다. 혹시 주위에 이렇게 피해받은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알기로는 내 주위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어제 채권단에 가보니까 피해자가 약 한 2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박순자 여인이 사회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무허가로 운영해온 기숙사인 학사와 유아원도 사실은 무연고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니고 채권자 자녀와 사원들의 자녀들을 수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곳에서 오대양 직원과 채권자 가족들인 원생들은 철저한 통제와 엄격한 규율 속에 생활해왔으며 이곳을 방문한 채권자들에게 자신들은 고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덕군 산내면 하수리에 있는 박 여인의 무공예 농장도 채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임대 운영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8년 대전 모 여고를 졸업한 뒤 전직 공무원인 남편 사이에 세 자녀를 둔 박 여인의 사생활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 여인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지난 74년 횡경막 암으로 사경을 헤매다 신의 계시를 받고 재생했다며 여생을 남을 위해 살겠다는 등 사회사업을 헌신적으로 하는 것처럼 위장해왔습니다. 또 지난 82년까지 모 종교의 맹신자로 활동했던 박 씨는 말세론을 주장하고 모든 재산과 마음을 하느님께 바칠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역설해왔습니다. 박 여인은 이 같은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현혹시켜 거액의 사채를 끌어들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훈기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오대양 사건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 여인 집단 살해 사건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속보가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다음 뉴스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